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종이 정사각형 종이 한 변의 중심점 O와 접하도록 여러 번 접었다. 접힌 자국이 없는 영역과 그 경계를 이루는 곡선이 생기더라. 정사각형 종이의 L1의 중심점 O와 접하도록 줬고 L1 이유점 O에서 L1이 수직인 직선 L2를 그으면 직선 L2와 접한 선 L3가 L3이 만나는 점 P가 경계 곡선 이유점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만나는 점 P가 경계 곡선 이유점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좀 이상하지 이것도, 그지? 괜찮아요. 경계 곡선 위점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점 P가 경계 곡선 위의 점임을 그냥 점임을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그치? 점 P의 경계 곡선 위의 점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점 P가 경계 곡선 위의 점임을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문장이 이런다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5점이고 여기를 뭐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그죠? 요놈이 접어가지고 요놈이 이렇게 오게끔. 구독하시면 새로운 동영상과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꼭 구독을 누르실 거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요놈 접었으니 요놈이 이렇게 접었으니 요렇게 된 거죠. 여기가 항상 이제 출제자가 표현을 잘 해놨죠. 여기가 수선에 발휘되도록 이랬지. 여기가 수선에 발휘되도록.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지. 근데 요것들은 이제 짝퉁이야.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접으면 요놈에서 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요놈이 있다 이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종이접기 하면 마음대로 접을 수 있잖아. 이 선은 마음대로 되도록 막 접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의 요지는 요놈이 여기가 오도록 그랬을 때 이 선 중에서 이것만을 유의미하게 가져가자 이거야. 나머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살짝 이거보다 더 급하게 접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요놈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요놈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있겠지. 그래서 요놈도 유의미한 점들. 그래서 요놈들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접었다면 얘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은 누구냐 이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시고 풀이를 쓴다면 여기에 P점이라 하고 여기가 뭐 P 프라임, 출제자가 얘기했으면 얘기한 대로 뭐라 했어요? 여기를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P 프라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OP와 P 프라임은 같잖아. 그지? 됐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이것을 수없이 많이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i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i 이렇게. 그럼 이 p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수없이 많이 붙였다. 그래서 이 i는 뭐다? 1, 2, 3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놓으면 이 수없이 많은 점들을 사용을 해서 만든 자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포물선의 정의죠. 포물선의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P 프라임이 있는 P 프라임 I 그 다음에 P 프라임 J, 그죠? 요놈들을 표현하는 요것이 누구다? 요것이 준선이 되는 거지. 준선. 너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게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데 수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표현해서 좀 논리적 하자가 전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PI하고 PJ 프라임은 다 이곳이니까. 그지? 그리고 O가 점 O가 뭐다? 초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초점. 그냥 항상 우리가 논술 쓸 때 이제 요 얘기가 만약에 1, 2, 3 중에 3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써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1, 2, 3 중에 1에 있다는 얘기는 도입부야, 도입부. 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가자. 그래서 뭐 초점 준선 아마 이 문제는 이제 5점짜리인데 589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점수가 587. 근데 여기서 초점 준선만 거의 언급이 나오면 그냥 뭐 맞은 걸로 이제 처리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 특징은 3번이 항상 제일 중요해. 3번. 세 번째 게. 마지막 얘기가. 그놈이 이제 초극강으로 이제 달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봅시다. 두 번째 얘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중심점 O를 좌표 평면의 원점에 두고 직선 x는 1, x는 마이너스 1, y는 1, y는 마이너스 1, 네 변을 가진 정사각 모양의 종이에서 네 변의 각각에 대해 제시문과 같은 방법으로 곡선을 만들었을 때 곡선에 해당하는 식을 모두 구해라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초점이고 아마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가 이제 1, 존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표현해놓고 존 1에서는 이제 이 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만들어진 거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x축, y축으로 잡든지, 그지? 근데 여기를 5라고 했기 때문에 x축, y축으로 잡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를 x축, y축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은 중심점 O를 좌표 평면 원점에 두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O를 사용하면 특히 건대에서 그래, 건대. 건대는 요걸 중심으로 사용하는 말 안 해. 잘. 근데 O를 쓰면은 O가 뭐의 약자? O가 뭐의 약자야? 여러분이 힘차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동기부여와 힘을 주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0점의 약자야, 0점? 빵점이야? 오리진의 약자야, 오리진. 그지? 오리진. 그러니까 그 오리진이 원점이란 뜻이란 말이야. 오리진. 그러니까 5가 원점이란 뜻이 있는 거야, 이게. 그 수학 교수들은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들이 5를 원점으로 잡았겠지 생각한다고. 근데 너희들이 아냐고. 이 5는 알파벳 중에 하나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5 나오면 A, B, C, D 5 나오면 이 점을 원점으로 잡아라 라는 시그널을 준 거야. 거기서 애들이 되게 작년에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우리 작년 애들 실력 좋은 애들 너무 많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야, 그거. 그래서 이게 여기가 원점이고 이 식 하나를 쓰면서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직접 구했으니 나머지는 이제 바꿔가면서 써놓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응? 맞아요?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얼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응? 얼마나 나와있어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응? 1이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겠지. 됐어? 그러면 요 놈을 정확하게 딱 절반 딱 적으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준선이야, 이게. 그지? 응. 그리고 여기가 y, 여기가 x.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나타나는 1의 영역에서는 뭐다? y가 마이너스 1이 준선이고, 그지? y가 마이너스 1이 준선이야. 꼭, 그럼 요게 얼마지? 이게 여기 정중앙을 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래서 x제곱은 4py에서 그죠? 여기서 이 p가 얼마다?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2y야. 즉 y는 2분의 1 x의 제곱인 거야. 근데 꼭지점이 여기만큼 내려와 버렸으니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하나 유도하는 과정은 좀 정확하게 써주고 요것은 우리가 정의로부터 유도한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뭐지? 자, 얘가지 여기가 x가 아니고 y축으로 움직였지. y축으로 잘못했어서 여기서 y 자리에 y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 x의 제곱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게 y축으로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정의로부터 사용한다면 이게 곧바로 툭 튀어나오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이게. 응? 근데 이걸 쓰지 않았다. 그지? 이걸 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야 돼, 이제? 수식을 유도하는 걸 써놔야지. 그래서 봐봐라. 여기에 있는 점이 누구냐면 x, y이고 여기는 0,0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놈은 누구냐?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루트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패턴에 그대로 패턴을 맞춰서 써주는 것은 이 식 자체에 뭘 의미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썼다는 거 의미하니까 한번 스타트는 그 패턴 그대로
맞춰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하지 말고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는 게 좋지. 그 다음에 는 그러면은 요런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뭐가 돼? y 빼기에 빼기 1이지. 여기가 x, 마이너스 1인 거거든 이게. 그죠?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y만 컨스탄트하다 이 말이잖아. x는 지 마음대로 바뀌고, 그지? 그러니까 x에서 x 빼봐야 필요 없어.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빼기 1인 거지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상태는 지금 이 자체가 양수인지 아는데, 그지? 그러면 이 식이 이 식이 뭐야? 점이잖아. 또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 되잖아. 초점과 이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와 이 이 점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거잖아. 그지? 별거 없어 2차 곡선이. 미적분보다 훨씬 쉽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홍대, 그지? 그 다음에 시립대. 요 시립대가 작년부터 기어가 나온다고. 홍대, 시립대, 연대. 수능 전에 이제 세 개잖아.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다 확통, 기하, 미적분이 있는 거지. 진짜 미칠 거야, 그죠? 수능 준비에서는 확통, 기하를 손을 볼 수가 없는데 논술에서는 이걸 보니, 그지? 그러니까 취지가 나는 이 취지가 맞다고 봐. 왜 그러냐면 야 너희들 수능 점수 안 나오면 안 나온 애들 괜히 수능으로 가서 저기 뒤에 서 있지 말고 논술로 한번 도전해봐. 그렇게 스페셜한 애들 좀 뽑을 테니까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면 절망하지 말고 내년 제주에 이제 그러라는 얘기지. 그냥 이걸 해서 나는 수학 안 하는 자신 있어. 근데 1년 후에 더 하냐고. 수학 안 하는 자신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도전해서 와봐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제 이 부분은 엄청 생략해도 돼. 이 부분 곧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도 상관없어. 알겠어? 왜 그러냐면 시험지에 있을 거니까. 이 식이 있고 이게 틀렸을 리가 없잖아. 이 식이 있고 요게 있으면 이 중간 과정은 다 맞은 걸로 볼 거야. 이 과정이 y 플러스 1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해서 없어지고 y는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1을 썼으니 2는 이제 어떻게 쓰면 돼? 요것을 갖다가 1을 썼어. 2는 어떻게 하면 되지? 요것은 뭐 대칭 관계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관계잖아. 그지? 뭐 y는 마이너스 x 대칭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제 그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너 3인 이게 4 아니야? 4? 이러면 그치? y가 0이면 벌써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대 x 값이 항상 무슨 수야 이게? 이쪽은 넘기면 x 값이 여기서 한번 기준으로 보면 봐봐. 이 y 자리에 뭐라고 대입해? 마이너스 x라고 대입하지. 이 x 자리에 뭐라고 대입해? 마이너스 y라고 대입하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써놓고 볼게. 이제 써놓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거. 요런 게 대칭 관계니까. 뭐 대칭? x축 대칭. 그럼 y자리에 마이너스 y는만 쓰면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요놈과 요놈의 관계니까, 그죠? 요놈과 요놈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냐? 그럼 문자만 바꾸면 되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x는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했지. 어디가 틀렸지? 우리가 이런 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각 구간별로 여기를 찾아놔야죠. 여기. y는 x하고 같다 해서 찾아야지. 됐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빼먹으면 점수 분명히 까져. 하나도 점수 안 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잘렸는데 얘는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답이 아니지 실제로. 부분 점수 주면 감사할 뿐이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무조건 그래프가 나오면 뭐가 따라와야 돼? 범위가 따라와야 돼. 정의 저기. 그지? 예. 안 쓰면 뭐니까? 안 쓰면 뭐지? 실수 전체잖아. 그것도 약속이야 원래. 그 논술에선 써야 돼 이제는. 오케이? 그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제 교과서적인 약속일 뿐이지 논술은 이제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는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고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이제 됐어요? x2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누구야? 1 플러스 루트 2야? 1 마이너스 루트 2야? 응? 1 플러스 루트 2야? 1 마이너스 루트 2야? 1 플러스 루트 2는 여기잖아 여기. 그치? 전혀 엉뚱한 데가 나왔잖아. 1 마이너스 루트 2고 y는 선생님이 x하고 봤으니까 여기를 지금 찾아놓은 거지? 여기 찾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i. 그럼 이거 하나만 이제 구했다 치면은 대칭성을 이용하여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어떻게 표현할래?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지? 우리 미적분에서 부관 쓰는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부관을 표현해도 되잖아. 됐어요? 누가 이거 x야 y야? x지. 여기서는 y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x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그럼 요 놈은 또 이제 y냐? y가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고 요것은 y가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놈도 요놈하고 같죠 범위는. 그래서 요놈은 x가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그 다음에 여기 y도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네. 아니면 뭐 정확하게 이 그림상에서 이제 존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1존, 2존 이걸 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통상적으로 그죠? 내가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그림이 이 풀이를 대신하지는 못해. 이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그림에 대응하는 풀이를 써놔야 돼. 알겠지? 예. 그게 의식화 돼야 돼. 그러니까 단지 요거 이 그림 우리는 참조하는 거지. 야 너도 봐봐, 나도 봐봐. 그래 이 그림 가지고 내가 좀 풀이할 텐데 너도 이 그림 따라 읽으면은 좀 잘 읽히잖아.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가 될 뿐이지. 이게 내 풀이 대신에 이걸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 대칭을 이제 문항 2에 접힌 자국이 없는 영역 R이 알림 설정도 하시는 것 잊지 않겠죠?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강의를 올리면 제일 먼저 시청해 주실 거죠?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있으니 요렇게 되는데 지금 요 넓이를 계산해 놓으면 되겠다. 요 넓이 그죠? 요 넓이 하나 계산해 가지고 몇 배? 4배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넓이 하나를 이제 계산하러 가는 거야. 그렇지. 자, 요 놈을 S라고 하면 4S가 정답인데 여기서 S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거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거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x축하고 여기하고 연결된 요 부분의 넓이가 일단 계산되는 거지. 인테그랄 쓰면. 근데 이 식은 누구냐면 요 식이네요. 그죠? 요 식이니까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예. dx에서 마이너스 뭘까? 마이너스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 적분만 하면은 요거잖아 요거 요 적분이 걸려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빠져나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삼각형을 2개 붙이면 정사각형이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그러면 곱하기 양쪽 얘가 2개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S 4S가 얼마 나오냐? 곧바로 답으로 얘기하자. 4S가 계산했더니 아직 안 했냐? 응. 오케이. 3분의 16 루트 2 빼기 20 이게 답이다. 별거 없지. 근데 우리가 기하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 어? 그런다고 팔 걷어붙이고 미적분만큼 기하하기도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것 같아 룰이. 그래서 미적부처럼 뭐 필력급으로 해서 기하 문제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통도 그러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근음을 역으로 근음을 잘 이용하면 합격하기가 쉬운 거지. 디지털 통신에서 송신기 1비트는 0 또는 1을 조정하는 상향을 전송하는 상황을 생각하자. 그치? 송신기 1을 보냈어도 다른 신호에 의한 간섭 때문에 수신기는 0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송신기가 0을 보냈어도 수신기는 1을 받을 수 있다. 전형적인 선생님 말이 딱 맞아. 이게 전형적인 영어 원서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한국말로 좀 약간 응? 이해가지? 이런 자, 수신기는 1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간섭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 통신에서는 송신기 하나의 비트를 한 번 보내는 대신 동일한 비트를 연속으로 n번 반복하여 보낸다. 이런 반복을 통해 간섭에 의한 최종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n 반복 코드라 한다. repetition 코드라고 한다. 수신기에서 받은 n개의 비트들을 기준으로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때 수신기는 더 많이 받는 비트를 송신기가 보냈었다라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이거 판단한다. 이거지. 자, 예시 n = 5, 즉 5반복 코드의 경우 1을 보내는 대신 송신기 1을 5개 붙여서 송신한다. 이때 간섭에 의해 각각 비트는 변화할 수 있다. 수신기가 1 빵빵 11을 받았다면 0이 2개이고 1이 3개이므로 수신기는 송신기가 보낸 비트는 1이라고 최종 결정하고, 혹은 수신기가 1 빵빵빵빵을 받았다면 수신기는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0이라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수신기가 최종 결정한 비트가 송신기가 보낸 비트와 서로 다른 경우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한다고 한다.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가정을 하자. n반복 코드 내에서 각각의 비트는 독립적으로 간섭에 노출되어 바뀌고 그 확률은 p이다.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 간섭에 의한 수신기가 1을 받을 확률은 p이고 1을 보냈을 때 간섭에 의해 수신기가 0을 받을 확률도 p돼. 그러니까 오류가 날 확률이 p인 거잖아 지금. 그럼 오류가 안 날 확률은 1-p겠지 노리죠. 그죠? 자, 보통 경우 각각의 1번 이제 보통 경우 각각의 비트가 간섭에 의해 바뀔 확률이 p를 0.1이라 하면 이때 3반복 코드 수신기 최종 결정 비트와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서로 달라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구하쇼.겠네. 그지? 세 번 신호 넣어서 이놈이 오류가 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었을 거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받은 시그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받은 시그널. 그러니까 받은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오리지널을 보낸 게 1이라고 치자고. 111을 보낸 거야. 그죠? 그럼 111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오류가 나는 거니까 100 이런 놈이 되고 000 이런 놈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확률 계산하라 이 말이죠? 계산해봐. 그러니까 독립형 확률 쓸 줄 알면 뭐 푸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오류 기준이니까 오류 3개 다가 오류가 나는 거야. 그래서 3C3 0.1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3C2의 0.1의 제곱 곱하기 0.9의 1승이죠? 됐어요?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기억하고 있지? 독립생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 중에서 논술에서는 우리 그 수능은 잘 안 돼. 독립생 확률. 근데 논술에서는 조건부보다 독립생을 더 잘 내. 왜 그러냐면 이론이 쫙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률 이론이 쫙 해가지고 마지막 얘기 끝나는 게 조건부는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조건부, 그 다음에 독립시행 얘기를 해서 확률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어찌 보면 이 모든 확률의 얘기 귀결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독립시행 확률을 되게 잘, 논술에서는 잘 낸단 말이야. 수능은 조건부가 나오는데. 자, 그럼 계산할 때 얼마 나옵니까? 는 0. 얼마? 028 나오냐? 0.028. 답에다 이렇게 써놔라. 그럼 점수 나온다. 이 정도는 계산해야지. 그치?
0.028.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갑작스런 태양의 활동으로 각각의 비트가 바뀔 확률이 P가 0.1에서 0.2로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코로나 그런 얘기를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양도 전형적인 전자파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류가 날 확률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0.1에서 0.2. 이때 동일하게 구성된 3반복 코드 수신기의 최종 결정 오류 확률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 값이 문항일에서 구한 확률은 몇 배인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시오. 여기까지 그 정도 본 거네, 그지? 2번은 그러니까 뭐 3반복이니까 똑같잖냐? 그래서 3C3의 0.2의 세제곱 더하기 3C2의 0.2의 제곱 곱하기 0.9의 0.8의 무슨이죠? 뭐 계산을 해보니 얼마 나와? 0.104 나오지? 0.104. 그래서 결국은 몇 배 정도 되느냐? 그래서 0.028분의 0.104가 돼서 요거 대략 계산하면은 3.7 정도 되냐? 3.7 봐봐 3.7 이렇게 쓰면 안 돼. 3.71 뭐뭐뭐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구해놓으라는 거지. 여기서 반올림만 큰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그래서 about 3.7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데서 그냥 감점당하면 그지? 약간은 우리가 또 논술은 이 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는 거잖아. 그지? 좋잖아. 이게 얘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면 얘는 지 멋대로구나. 이런 애 받아봐야 나중에 학부생으로 받아봐야 골치 아프겠다.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짜지겠지. 어쩔 수 없어요. 이 대학의 입시 제도니까. 국가시행 입시 제도가 아니라 이 대학의 입시 제도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문항 이와 같이 태양활동을 활발한 경우 P가 0.2 수신계 최종 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송신계 비트를 n번 반복한 n반복 코드를 설계하려고 한다. 이 n반복 코드 수신계 최종 결정 오류 확률 값이 문항에 대해서 구한 P 이꼴 0.1일 때 3반복 코드 최종 결정 오류 확률 값보다 더 작도록 설계하고 싶다. 필요한 m의 최소값을 아래 표를 참고하여 구하시오 이 말이네. 그럼 m이 이제 지금 m이 언제까지 우리 얼마나 구해버렸어 자동으로? 3인 것까지는 구했지, 그치? m이 3인 거 구했잖아. 그래서 m이 3인 게 확률 p가 라지 p는 얼마야? 0.104죠. 104니 이걸 p3를 할까? p3? 그지? 그럼 좋네.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야 돼? p5 가야 되겠다. p5이 그죠? 그 다음에 p 누구로 가야 돼? 7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p 어디로 가야 돼? p9로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시간 걸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게. 근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줄여주긴 했지. 거기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좀 해봐라. 요놈이 답이니까 선생님이 원래는 이거 좀 봐야 돼.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선생님이 답을 커넥해봤더니 요게 답이야. 그랬더니 요거 한번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P9라는 놈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 9C 9에 0.2의 구승이냐? 더하기 9C8에 0.2에 8승 곱하기 0.8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9C5에 0.2에 5승 0.8에 4승이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지. 그죠? 이것만 계산하는데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 요거 이항 정리가 도움이 안 돼.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우리 개수만 더해라 그러면 요건 가능하지. 개수만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 혹시 개수만 더하면 2의 8승. 그렇지. 2의 8승이지. 이해가지? 여기가 9C0부터 플러스 9C1 플러스 해가지고 짱짱짱 해서 9C9까지 하면 한 10개잖아. 그러니까 2의 9승이지 이거 2의 9승. 근데 여기는 딱 절반을 쪼개버리면 2의 8승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2의 8승이 되는 거야. 개수만 보면. 근데 요놈이 이게 붙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구독하시면 새로운 동영상과 콘텐츠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꼭 구독을 누르실 거죠?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안 돼. 그냥 결국은 가서 너가 다 하라는 거야. 알겠지? 야, 그래도 미적분 문제 풀이하는 것보다는 이게 쉽잖아. 요놈까지 하면 요놈이 배점이 몇 점이었냐면 배점이 주어져 버려. 자, 그래서 요것을 계산했더니 이게 이제 밑에 있는 표도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여기가 밑에 있는 표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놈 1 곱하기 10분의 2의 구승이지. 플러스 여기는 10 구승분의 10의 구승분의 그죠? 어찌 됐든 간에 다 10의 구승 아니야? 그 다음에 9 곱하기 2의 몇 승이야? 이게 2의 8승에 2의 3승이니까 11승이지? 그래 안 그래? 그치? 2의 8승이고 2의 8이니까 2의 3승이잖아. 2의 11승이야. 플러스 이렇게 하란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표를 보면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여기 있지? 9 곱하기 2의 11승 얼마라고? 있냐 없냐? 없냐? 9 곱하기 2의 11승 안 보이네. 9 곱하기 2의 11승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래? 2의 11승에다가 그지? 9를 한번 곱해줘야지 뭐 없으니까. 묶이지 않나? 묶어도 되겠다. 그지? 묶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묶어가지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묶어서 가면 4구 36 그지? 10의 구성은 똑같으니까 요놈하고 통일해보면 4구 36 37 있냐? 곱하기 2의 구성 없지. 아니면 이 뒤쪽하고 또 묶어야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해서 요것을 보면 요것도 써볼까? 요거 얼마? 요것도 10의 9승분의 2의 5승에 2의 몇 승이냐? 12승이냐? 그럼 2의 17승 9C4는 9, 8, 7, 6 그 다음에 4, 3, 2, 1이니까 그지? 없어지고 여기가 2가 돼서 9, 7이 14 14 곱하기 9 하면 얼마냐? 14 곱하기 9 하면은 126 나오냐? 126 응? 그 여기까지 이것도 없지? 저건 있어요. 있어? 13 곱하기 2에 17. 63 곱하기 2에 70 근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밑에 걸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어.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63 곱하기 2에 17승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야? 이제 64 빼기 1 한 다음에 2에 17승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럼 64가 2에 6승이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갖다 쓰면 할 수는 있어요. 잔인하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산 잘하는 사람이 암산을 해봤더니 얼마였냐면 0.0 이게 2점 이것도 계산을 안 해놨대. 0.019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여기까지 내려온 거. 그지? 그럼 요놈이 0.019 그 다음에 9냐 9 그래서 값은 뭐보다 작다 0. 벌써 0.2보다는 작잖아. 0.02보다는 작. 근데 1번이 0.028이니까 그래서 요놈에 와서는 작아진 게 확실하고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하는 게 아니지 필연적으로 요놈을 또 해야 돼. 그지? 그래야 이제 비로소 여기서부터 작아진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 7하고 11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7하고 9를 해야지. 9부터 작아졌잖아. 그지? 7하고 너 여기서 또 10일까지 가고 10일까지 가면 너 고사장 뭐 잘못하면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분짜리냐? 40분짜리니까 40분짜리 배정했다면 충분하지 이 정도. 그지? 1번째 40분이에요. 1, 2, 3.
요게. 근데 1번, 2번이 거의 할 게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계산 때문에 40분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거리는 깊게 안 넘어가니까 어찌 보면 확률은 뭐 여기서 이제 계산 말 그대로 산수지 산수 좀 시켜놨으니 할만하지 충분히. 이러면 쓰기 아니죠. 이거 쓰기 아니 이거 기착하죠. 이러면 경미가 어릴 때 쓸까? 봐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연대가 또 이런 식으로 큰 수 가지고 이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용하는 걸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좀 계산해야 되는 대충 한 이게 소수점 몇 자리 수 정도 될까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그지? 그럼 이게 128 빼기 2 곱하기 10의 2의 17승의 10의 9승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2의 10승이 얼마야? 2의 10승이. 그러니까 2의 10승이 어바웃 누구하고 일치한다? 10의 세제곱하고 대략 같은 걸로 보는 게 좋겠지 이러면. 그러면 여기 10의 9승분의 요놈이 2의 7승이잖아. 그지? 그럼 2의 뭐야? 14승이잖아. 빼기 2 곱하기 2의 17승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2의 20승도 못 미치니까 요 소수점 넷째 뭐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 근데 우리는 소수점 뭐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이 정도는 심하게 무시당하는 거지. 그지? 그 10의 24승. 그럼 요놈이 지금 10의 대략 10의 6, 3승분의 왜 3승인지 알겠지? 10의 3승 2의 10승 2의 10승에서 10의 6승이 떨어지니까 10의 3승분의 2의 4승이니까 0. 얼마야 여기 16이잖아 16 그지? 0.016 정도 된다 이거야 이 수가 그지? 그러니까 요놈 그렇게 비교하면 요놈들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꽤 많이 계산할 게 아니라 요놈들 심하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계산 가치가 없어. 여기에서 몇 개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걸 이 출제자도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수의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수가 벌써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 태평양에 지금 누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다 해서 태평양이 오염된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한 일본 놈들이 저렇게 방류하면은 그건 오염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정도를 일본 놈들이 야 너희들은 태평양에다가 똥 안 쌌냐? 쌌잖아. 나도 그래서 오염수 방류해서 그러면 이 논리잖아. 너희들이 한 것은 꽤 양이 큰 거고 이쪽 거고 임마 우리가 똥 싼 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잖아. 이해가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수의 어프로시메이션을 좀 이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처리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수학적으로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을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연대가 나온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수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죠. 자 그다음에 n분의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그지? 요놈이 C야. 그 다음에 알파는 NC야. 그지? NC. 근데 이 중에 이제 정수니까 이걸 넘지 같거나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알파의 정수로서 가장 큰 수잖아. 가장 큰 수. 그러면 당연히 뭐 가우스 NC가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또 더 빠르겠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큰 흐름에 대한 복선인 거야, 이게 지금. 자, 이제 2번에 가서 그 얘기를 이제 사용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도 얼추 연대과하고도 맞아, 이게.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우리가 깊게 파고들면은 이게 변형 문제겠구나. 이걸 알지 피상적으로 봐서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고수나 돼가지고 이거 변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변형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 문제로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에서 이제 기반해서 만든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총 두 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요놈을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렇게 맞단 것도 세자 이거야 세자. 그러면 근데 이게 만약 이제 샘플이 이렇게 좀 빗나간 게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 그지? 뭐 이렇게 돼도 요놈이 이렇게 되고 요놈이 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게 두 줄씩 세야 되는 거야 이게. 또 한번 이렇게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봐볼까? 이렇게 돼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막동 이렇게 됐다 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요 줄을 지나면은 이렇게 세게 돼 있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요 줄을 지나면은 이렇게 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줄을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세게 돼 있어서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응?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카운터를 이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선생님 봐서는 이 알고리즘이 결국은 요건 두 칸짜리라는 거고 요것도 두 칸짜리라는 건데 선의 개념으로 가면은 요게 요렇게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을 요렇게 가는 것과 일치하니까 벡터 개념으로 그러면 결국 이게 두 변이 나오니까 이쪽 선에 지금 결국은 이 선을 카운트할 때는 요 두 개씩 세자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카운트할 때는 이놈을 하나씩 세자는 거거든. 이 아래쪽만 해당이 되니까. 네. 그치? 자, 이제 이 아래쪽으로 다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제 하면은 요놈이지. 요놈. 이쪽에서는 요놈이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놈이겠지. 이렇게. 이쪽에서는 또 요놈이겠지. 이렇게 안 닿아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요놈이겠지. 이 지나갔다고 치면 일단 요놈이겠지. 이것이 지금 카운트 될 거야. 그렇죠? 이제 자, 얘를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카운트할 때 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것이 길이를 카운터해 줄 때 요놈의 오차가 생긴 거지. 그 오차는 나중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 살펴보면 여기 이제 픽셀이 두 개잖아. 이 픽셀이 두 개를 묻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가는 놈에 대해서 야 그러면 대략 픽셀을 한 두 개로 쳐주자. 그럼 두 길이잖아. 이 정도 한 두 길이.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이 정도 가니까 그럼 요것도 대략 한 길이가 두 개보다는 작겠지만 두 길이 정도 about 두 길이에 대응하는 놈으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쪽은 이제 두 개씩으로 따졌던 것 같아. 두 개씩. 그지? 두 개씩.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길이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넓이는 실제 넓이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요놈이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해서 요놈이 0부터 1까지라고 해. 그럼 요놈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얘가 6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6분의 2, 6분의 3,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놈을 보자고. 이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잖아. 네. 이렇게 가니까. 요놈은 여기서 최대값은 요놈이고 최소값은 요놈인 거지. 그지?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K번째라고 쳐. 이게 K번째. 첫 번째 번째 이게 K번째. 6분의 K, N분의 K. 그럼 이 안에서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지. 그럼 이 차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근데 요놈이 여기까지 해당이 되니까 요놈은 실제로 요놈이었을 거고 그다음 이 그림대로 하면 그림이 아직도 나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그림 설명이 그 그림대로 한다면 그래서 요놈의 요것의 카운터를 해 나갈 거니까 그러면 요것의 가우스 값 취하면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요걸 넘자는 최대 정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여기잖아. 요놈의 가우스 값을 취하면은 요놈이잖아. 그지? 요놈이야. 요놈. 근데 요놈까지 세니까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힘차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동기부여와 힘을 주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지? 여기를 세니까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것의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K번째에서 요놈의 칸수로만 따지면 여기가 최소고 요놈이 최대니까 그지? 최대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놈의 가우스값 최소가 MK 그지? 그 다음에 최대가 라지 MK 요걸 사용한 거거든. 네. 근데 요것이 지금 n분의 1로 쪼개놓은 거거든 실제로. 그럼 n분의 1로 쪼개놓으니까 실제 길이는 뭐가 돼? 여기다가 m을 다시 곱해내야지. n분의 1을 줄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n을 실제로 곱해내야지. n분의 그래서 요놈에다가 가우스치하고 요놈에다가 가우스치한 놈을 뺀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놈에 더하기 1을 한 거야. 더하기 1. 그지? 여기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이 요거보다는 요 그림이 이제 좀 맞거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봤더니 요놈에서 이 디퍼런스는 이 차는 실제로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여기 1만큼 나온 거잖아. 이 차이 나는데 음. 두칸 됐으니까 음.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가우스고 여기도 가우스 취하면 그지? 그러면은 요놈과 요놈의 가우스 값을 취했더니 요놈의 가우스 값은 얼마야? 요놈의 가우스 값은 예를 들어 여기 끝점 지나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지? 요놈의 가우스 값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놈을 이제 정수만큼의 차이가 생긴 거지. 근데 이 출제자는 여기를 지날 때 여기 카운트 요놈도 카운트를 하기로 해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1만큼 차이가 생긴 거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을 한 거지.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이건 예를 들지만 모든 너무 저것도 선생님 그리신 그림 있잖아요. 한 칸짜리 그림 있잖아요. 정수만큼 차이 안 나는 거. 저것도 그러면 둘이 정수만큼 차이가 안 나니까 가우스값이 똑같으니까 0에다 1 더한 거에서 한 칸으로 세면 돼요. 그렇지. 한 칸으로 세겠지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안 나면 좋은 질문이야. 차이가 안 나면 무조건 1만큼으로 세버리자. 그지? 거기서부터가 이미 오차가 생기겠지. 오차가.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충분히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취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n에 B-A를 몇 개로 나눠서 한 칸을 n분의 1로 나눈 거야. n분의 1. 그러니까 1이면은 뭐가 돼? n개가 되지, n개. 그지? 1이면 n개가 되지. 그럼 B-A 곱하기 n개가 되는 거지. 이제 B-A 숫자니까. 그런 만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요 지구사 전달이 좀 힘들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오른쪽 걸 잘 세보니까 그냥 그지? 요놈에서 최소가 여기에 걸려있고 이 칸에서 보면 최소는 여기에 걸려있고 최대는 여기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두 개의 칸으로 봤으니 2잖아. 여기서는 1인데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요놈도 가우스 값이고 요놈도 가우스 값인데 둘 다 가우스 값은 똑같으니 차가 0이야. 그런데 요놈을 1로 보자 이거잖아. 1로 보자. 응?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보면 요 1이라는 놈이 어찌 보면 오차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거 이해가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넓이 요것이 누구야? S n이다 이거죠. SN이. 네, 그 다음에 TN은 밑에 깔려 있는 놈이지. 네. 밑에 깔린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우스 요놈은 이제 의로 여기 지나면 가우스 값은 여기고 네. 여기 지나면 가우스 값은 요놈이고
여기 지나면 가우스 값은 요놈이니 정확하게 이것에 가우스 값하고 뭐 한다? 일치한다 이거지. 그냥 더 작은 놈 부르면 이것은 NMK. 예? 그러니까 한 구간에서 MK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은 격자점에 의한 정수값이고 실제 이것의 길이는 예를 들어 엄청나게 뭐 1억분의 1 정도로 작게 쪼개놓으면 그것에서 최대 최소의 의미는 10분의 1로 쪼개놓은 것하고의 최대 최소의 의미가 다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스케일에 의해서 이것의 값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니 요놈이 최대이고 최소이고 요놈이 최대인 이것과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놓은 요놈에서의 최소이고 이것이 최대인 요것에서 최대 최소의 차와 요렇게 잘라놓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요놈에서의 최소의 차가 있을 텐데 그러면 실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는 누구를 곱해내야 한다? n을 곱해내야 한다 이거지. n을 곱해내. 알겠지? 그래서 요놈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2번에 대한 답이죠. 이거 2번의 첫 번째 Sn이고 두 번째 TN이지. 요것은 이제 네가 얘기한 대로 3번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내가 보면 이게 좀 뭔가 매끄럽지 못해, 그지? 뭔가 지금 매끄럽지 못해. 자, 그 다음 이제 0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식을 다음과 같다고 하자. 그래서 fx는 요것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완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교수가 모티브로 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개념은 팍팍 와닿을 거야. x가 여기가 0 이상 1 미만 1 잘했니? 1 미만 1 미만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1 1에서 이상 3이요. 3 이하 자, 일단 이 식만 이해돼가지고 요놈은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끝까지 요놈을 풀어봐도 끝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대한 샘플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SN을 뭐라고 했지? SN은? 우리가 SN을? SN이 그 아래 정의가 SN의 정의가 위에서 정의를 봐봐봐. SN의 정의가 정사각형들의 개수지. 정사각형들의 개수. 그치? 그 2번에 읽어보면 이것도 좀 수상한데 닫힌 구간 A, B를 길이 n분의 1인 그러니까 구간을 n분의 1로 쪼갰다는 건지 길이가 n분의 1인 구간들로 분할하였다. 이게 되게 그치 이게 뭐냐면 A, B가 있는데 요놈의 이 구간을 n분의 1로 쪼개니 칸칸이 그러면 n분의 B-A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가면 그치? 그렇죠. 응. 근데 이 위에서 지문을 읽으면 모든 놈은 다 n분의 1식으로 쪼개기로 한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것을 총 요 전체를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로 쪼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쪼개면 구간이 총 몇 개로 나온다? n 곱하기 a b-a 개의 개수로 나오겠지. 이 개수로. 이해가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어제는 또 이렇게 해석해도 지금 해석이 돼버리고 지문을 읽으면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고민하라고 그러냐면
연대 논술이 이루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막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해석이 되는데 또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르게 해석해서는 문제가 풀리지는 않아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이제 교수 뭐 선수들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막아놓는 건데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다른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사장에서 그걸 한가하게 그렇게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는 없잖아. 그치?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에 대한 해석을 좀 난해한 해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연대 거 시험 볼 때. 거기서부터 애들이 맛이 가 솔직히. 거기서부터 그거에 맛이 가거든. 연대 거지 원래 진짜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맛이 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까지 가는데 3일 때가 얼마야? 3 대입하면 대입할 때 1이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용해봐라. 그러면 x가 네. x가 0부터 1까지에서는 mk가 MK요. mk는 어떻게 돼? 이걸 n분의 1로 쪼갰다고 생각해야 돼. n분의 1. 그러면 k번째 거니까 그지? k번째잖아. 이게 이렇게 k번째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n분의 k가 되겠죠. n분의 k. 그냥 MK. n분의 2k지. n분의 2k, y는 2x니까 최대값은 MK가 뭐예요? 잠시만요. 또 좋네. 0부터 1까지 n개로 쪼갰는데 k는 k번째라는 의미잖아. 그지? k는 일종의 x변수야. k번째 거라고. MK 잘못했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오퍼레이터 특정한 이게 x인 거야. x를 갖다가 n분의 k라고 해놓은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시그마에다가 오퍼레이터를 딱 걸는 순간 이 k 값은 이제 어디부터다라고 할 거거든. 1부터 3까지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또 걸 거니까, 그지? 네, MK 잠깐 최대값이 까먹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개수는 몇 개 나와? 3n개 나와. 우리가 여기서 n개고 n개고 하니까 3n개가 있는 거지 전체 개수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아까 n 곱하기 b-a개가 있는데. 예? 너의 운명이야. 어찌 보면 연대에서 이런 비슷한 놈 딱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먹는데 나는 풀었잖아 시간 내서.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아주 술술술 빠진다니까 그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 선생님이 대부분 애들이 합격한 케이스가 그렇게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저놈한테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수업을 해줬는데 그게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걔한테 그게 걸릴 줄 어떻게 알았니? 그치? 그게 운명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르쳐줘도 모르는 놈이 있겠지만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스킵해버리지는 않은 거야. 스킵해버리면 걔가 이제 배운지 안 배운지 기억도 안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k는 뭐가 되겠어? 스몰 mk는 n분의 2의 k-1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1 이상에서부터 뭐야? 3까지는 mk는 뭐냐? mk는 여기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래서 n분의 k-1 이렇게 되겠나? k-1 그지? 플러스 2분의 5 스몰 mk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n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스몰 mk가 마이너스 2n분의 k에 그지?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알림 설정도 하시는 것 잊지 않겠죠?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강의를 올리면 제일 먼저 시청해 주실 거죠? 정말 감사해요.
시그마 이제 SN을 센다. SN을 글씨가 좀 작아져가지고. 자 이제 SN을 셀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지? SN은 우리가 이제 요놈이니까 응? 이쪽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N을 곱해줘야죠. 여기다도 N을 곱해줘야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가우스 2K 그 다음에 빼기 가우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3n까지. 자, 요놈에다가 n을 곱하고 그럼 얼마? 여기다 n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n이죠. 2분의 5n 빼기 가우스 여기도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5n이지.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그래서 요것을 너한테 세봐라. 어? 한번 세봐라 했더니 안 셌어요. 어? 좀 계산 좀 해봐라 했더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은 이제 n이고 이렇게 여기 1이 있으니까 요놈은 그죠? 얼마가 돼? n 여기가 2n 아니야? 그래서 상수항 파트만 보니까 3n이 하나 있지. 이렇게 3n. 네. 3n이 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승부처야. 이걸 어느 정도 조금 한 절반까지라도 마사지 했다 그러면 합격이고, 요걸 아예 손을 못 댔다 그러면 불합격이고, 그 정도라고. 딱 그런 거에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말귀를 안 먹고 들어온 애는 접근을 한 거잖아. 마사지가 조금이라도 이제 한 거잖아. 근데 이 말 자체를 아무 이해가 안 돼버리면 방법이 없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속아치게 해버린단 말이야. 속아내버린다고. 억울하잖아. 너도 준비했다가 그날 이런 것에 딱 걸렸는데 이 말 도저히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럼 그냥 뭐 게임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착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정말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면 나도 트러블이 안 되지만 친구들도 트러블이 안 돼. 그러면 승부처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게 걸려 있고 애들이 막 멘붕에 빠질 때 나 혼자 이걸 열심히 해석해서 이걸 풀어내면 그게 이제 훨씬 유리한 고지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놈에서 요놈 빼면 2 나와 2. 요놈은 정수로 나오잖아.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K는 자연수니까 정수, 그 다음에 여기도 정수야. 그러면 여기가 2K 빼기 2K 플러스 2니까 2 나오지. 2N이지 그러면 2N. 그지? 그 다음에 요놈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요놈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5N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부분 해석이 되게 어려운데 어찌 됐든 간에 요놈에서 요놈의 차가 얼마라는 거야. 요놈에서 요놈의 차가 이 두 수의 차가 얼마라는 거야. 정수가 나오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야. 2분의 1이요? 차가 이 두 수의 차는 2분의 1이야. 어찌 됐든 간에. 저 이 아래 분모까지 포함해서요? 그치? 아, 저 위에만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위에만 동그라미 쳐서 요것을 봤을 때 차가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좀 대충 얘기하더라도 좀 탁탁 알아먹어야 되지 않냐? 그거 가지고 말대꾸 해야 되냐 지금.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이 가우스 값을 차가 이 부분이 얘네들이 이 부분을 노가다를 이제 한 거야. 풀이를 보면. 근데 선생님은 직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차가 우리가 각 정수의 차가 2분의 1짜리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1과 1.5잖아. 그럼 요놈의 가우스 값은 얼마야? 1이요. 요것은? 그럼 뭐 0 없어지지. 그지? 근데 1.5하고 2잖아. 네. 또 이것도 0.5 차이 나니까. 그럼 요놈의 가우스 값은?
요놈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와? 010101 나와. 그지? 이놈을 써보면 어떻게 나온다고? 0101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재밌지? 그러니까 요것도 좀 충분히 도움될 만하지. 이제 어떤 교수님의 또 연구실에서 이런 것을 오퍼레이터가 작동하게 해서 0101이 나오게 하는구나. 뭐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문제에다 옛날에 기본 지식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겠지. 그런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제 맞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동기 유발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요놈을 여기다 작동하니까 얼마가 나와? 이게 n이 나오겠지. 2n이니까 2n짜리 2n인데 절반이 1이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6n이 된다. 이러고 끝내면 돼. 이해갑니까? 이것이 누구라고? SN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처리가, 그지? 이 부분 처리가 0101 나온다. 예를 들면 example, 예를 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등장할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SNF 했으니까 이것도 재밌지. SNTN 구하면 그 다음 4번은 그냥 거저 먹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SN에다가 뭘로 나누라고? N으로 나눠서 극한 차이하니까 6이잖아. 응? 그 실제 길이는 뭐였는데? 그래서 실제 길이는 요놈이 얼마? 루트 5고 요놈이 루트 5였지. 그래서 여기 두 길이가 2루트 5지. 2루트 5면 얼마쯤 되지 이게? 2루트 5면? 루트 22니까 4.5 그렇지. 4점 얼마 되잖아. 근데 이것은 6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이 길이와 맞지는 않는 거지. 아까처럼 우리가 저 격자점으로 해석하면 실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이 길이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으로 해석을 하려고 주는 거라. 요거 똑같아요. 인테그랄 어디서? 인테그랄인데 시그마 어디서? K는 1부터 n까지. 그지? 그 요놈의 미니멈이니까. 아까 찾았는데 여기잖아. 여기 미니멈이니까 요놈이잖아. 그지? 요놈과 요놈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n분의 가우스 뭐야? 2에 N 곱해야 돼요. k-1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1부터 3N까지 3n까지 가고 또 가우스를 곱하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5N 그냥 다 넣어서 5N 잠깐만 맞지? 여기다가 아니니까 후에서 나타날까? 5n이지 5n이. 뭐 여기는 상관없는데 요놈이 또 좀 골치 아파요 이게. 자, 근데 우리 수능에서 보면 격자점 세는 거야 이게, 그지? 격자점 세는 건데 아래쪽에 깔려 있는 이것은 격자점 세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빠져 나오지. 이게 정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냐 n. 그지? 그래서 이것이 더하기. 얘가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심화 공식 쓴 거야. 그 다음에 요놈은 k가 이제 홀수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k가 홀수냐 짝수냐로 구별해 가야지.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n 플러스 2n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뽑아내 버려야 되겠다. 그지? 됐어요? 저것도 절반에 그래서 요놈이 이제 2n에다가 2n 하니까 4n 제곱이지? 그래서 여기가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요놈 하니까 4n 제곱이지. 4n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3n까지 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근데 이게 n은 실제로 k가 n 플러스 1부터니까 이게 이걸 적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k 여기에다가 k 마이너스 n은 얼마야? k 마이너스 n은 이제 1부터잖아. 네. 응? 그잖아. 이게 여기가 이제 k 네, 1부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이니까, 그지? 요것이 1부터야. 1부터.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1부터 2n까지로. 그래서 요놈이 1부터 해가지고 k 마이너스 n을 새로운 n tilda라고 하자고. n tilda 뭐 n m이라 하자고. m 아까 써버렸나? 썼어요. 어디다 써먹었냐? 여기 mk 써먹었네. 그러면은 요놈을 카이 값이라 하자고. 카이, 그지? 카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k 마이너스 n이 1부터 여기가 3n까지 가니까, 그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3n까지 가면은 2n까지 가는 거네. 됐니? 네, 2n까지요. 그래서 n 제곱 마이너스 이것을 간단하게 쓰면은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이게 5n 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카이는 뭐부터 1부터 2n까지 하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카이잖아 이제 이게. 네. 되냐? 그러면 카이가 1이면 얼마야? 요거 이제 이것에 이제 값이 이제 아쉬우면, 감이 없으면 이제 노가다가 이제 좀 들어가야지. 그러면 카이가 1이면 얼마야?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지. 네. 카이가 2여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카이가 3이면 마이너스 2. 카이가 4여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두 개씩 하고. 결국 써보니까 얼마 안 되네. 금방 이해가 가지.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5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로 묶어내니까 또 마이너스 2배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n까지 플러스 n까지. 자, 그러면 5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므로 쓱쓱 해가지고 4n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n하고 나온다 이거지. 그 어제 이걸 애들한테 풀어주려다가 이렇게 시간이 쫓기고 한번 보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솔직히 뭐 여기까지 왔으면 뭘 기다려, 그냥 합격이지. 그지? 이 정도로 손 댔으면 합격이지. 됐지? 네. 할만하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끝. 자, 이제 동영상은 그만하고 우리